예, 선교인류학 5주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과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성과 젠더의 그 의미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젠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은 타문화권 사역을 할 때 이 성과 젠더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젠더의 역할이 좀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요, 지금은 좀 아니라고, 근데 좀 덜 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남성 우위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동양의 남자들이 여성 리더와 어떻게 같이 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동양 선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90년대 초반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어느 팀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팀 리더가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리더가 여자인데 거기서 팀원으로 잘 화합해서 살 수 있겠느냐? 예, 이 질문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요즘도 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리더하고 좀 그 뭐랄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그 무슬림 같은 경우에, 예, 무슬림의 여성들에게는 과연 누가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 무슬림은 남녀의 구분이 아주 매우 엄격합니다. 예,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예, 교류하고 교제하게 되는데요. 남자 무슬림들은 뭐 남자 선교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 여자 무슬림은 누가 전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자 선교사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구별이라고 하는 건 무슬림들에게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성 간의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 좀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죠. 이제 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집에 있는데 남편은 이제 잠시 뭐 외출을 한 겁니다. 남편은 몇 시간 외출을 한 때에 현지 무슬림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에게는 남편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남편이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가, 부인 선교사가 남편 집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현지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자기에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유혹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또요, 무슬림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전통적인 사회에서요, 여성 선교사가 남성 현지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사역하는 것은 과연 괜찮을지.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뭐 3학년 선배가 뭐 1학년, 2학년 후배, 남자 후배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예. 뭐 그거를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들이 그 여자 리더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남자 리더가 이끌어갈 때 여자 리더들은 또 그거를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오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특별히 그 성경 공부처럼 좀 진솔한 삶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 친밀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관계일 경우에는 이성이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일입니다. 예. 자, 언어교사가 남자라면 학생도 남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언어교사가 여자라면 학생도 여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거꾸로 남자 선교사가 언어를 배울 때 남자 언어교사를 구하고, 개인 교습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여자일 때 여자 선교사, 여자 언어교사에게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예,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심지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그 베르베르 언어를 쓰더라도 남성이 말하는 방식과 여성이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언어학자들은 뭐 남성의 언어, 여성의 언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남자는 남자에게 배워야 남자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여자는 여자에게 배워야 여자의 언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지는 부부 선교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부 선교사에서 부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어느 국제단체는요, 남편 선교사만큼 여자 선교사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 내지는 그냥 남편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부인 선교사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뭐 이런 것을 또 허용하는 선교단체도 있고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느 단체에 속해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사역을 동등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사역을 한 명이 하고 한 명은 보조로 하게 되는 것이냐. 예, 이런 것들 타문화 사역을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내지는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성과 젠더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입니다.